어제 이동원 대표가 얘기한 최종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 일단은 단체 협약 기간은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2년간 적용될 단체 협약을 이제 체결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던 식대 월 7만 원과 교통비 10만 원을 급여화해서 원천 징수와 퇴직금 산출에 포함한다는 건데, 이건 아시다시피 매경에서 이미 타결이 된 사항이에요. 이제 그거를 적용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어제 대표 얘기로는 매경에서 먼저 타결됐지만 제안은 우리가 먼저 한 거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회계 감사를 외부 업체에 맡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부 업체에서 왜 이거 이런 식으로 꼼수 처리를 하느냐. 그냥 임금에 요즘 트렌드는 임금에 다 포함시켜서 정상적으로 퇴직금에 반영하는 게 요즘 트렌드다. 뭐 이런 의견을 줬대요. 그래서 대표가 그래 그게 맞다. 우리 회사도 이 정도 크기가 됐는데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짜치게 할 거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처리하자라고 해서 본인이 먼저 결정을 해서 매경에 이렇게 하자고 통보를 했고, 매경에서도 그럼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매경이 먼저 타결을 하면서 이게 이제 포함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회사에서 신경 쓴 부분이라는 거 강조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그대로. 자, 그다음에 경조 관련 자녀 출산비는 매경에서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 그대로 반영해서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요거 관련해서 지난번 노사협의회 보면 소급 적용 논란이 있잖아요. 올해 1월 이후에 출산한 직원이 지금 한 3명 정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매경에서는 한 명 정도가 이 단체 협약 타결 이후에 출산을 해서 100만 원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3명이 출산을 했는데 단체 협약이 타결이 안 돼서, 단체 협약은 소급 적용이 안 되죠. 임금은 소급 적용이 되지만 단체 협약은 타결 시점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3명은 30만 원만 받고 100만 원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소급 적용을 해달라. 왜냐하면 단체 협약이 타결이 늦어진 게 우리 탓이 아니지 않냐. 회사가 안을 늦게 내놔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걸 반영해가지고 그 올해 안에 출산한 3명은 출산비를 이제 30만 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70만 원을 추가 소급 적용하는 걸로, 요거는 일단 노사간에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다면 평가제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부서장 평가를 주장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연말에 성과금 할 때 그 평사원을 부서장들이 평가를 하는데 우리 평사원들은 부서장 평가를 못하지 않냐. 그로 인해서 불공정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부서장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게 이제 우리가 요구한 다면 평가제였고, 근데 이제 대표는 임명동의제에서 2번 부결되고 나서 자기는 이제 노이로제가 걸렸다는 거야. 부서장들이 지금도 일을 안 하는데 거기 부서장 평가제까지 해버리면 부서장들이 직원들 눈치 보느라고 일을 하겠느냐.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고, 대신 이제 2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노사협의회 때 블라인드 건의함 얘기했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블라인드에 막 저격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그다음에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아무 뭐 해결도 안 되고 그냥 기분만 나쁘게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이번에 대표가 공식적으로 그러면 건의할 수 있는 건의함을 만들어서 부서별로 정기적으로 건의함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자기가 직접 하겠다. 그래서 이제 건의함을 공식적으로 설치하고 부서별로 그런 어떤 민원사항 같은 게 올라오면 본인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부서별로 답변을 하겠다. 뭐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사평가를 할 때 우리가 인사평가가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게 문제잖아. 그래서 그러면 자기 평가, 본인이 직접 내가 올해 1년간 회사에 이런 기여를 했다라는 걸 본인이 직접 진술해서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서장 평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C 받는 게 문제잖아요. A, B, C, D 하면 이제 C가 나오는 게 문제인데, C 받으면 이제 그 성과금이 50% 깎인 채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건 나 도저히 납득 못 하겠다. 내가 왜 C를 받아야 되냐라고 하면 그거를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회사를 상대로 재심 신청을 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재심위원회를, 우리 행정소송 내듯이 재심위원회 같은 걸 회사에서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만약에 심사 결과 이거 일리가 있다. 이게 이렇게 기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지? 라고 해가지고 인정이 되면 그 재심으로 인해서 인정된 직원들에게는 회사가 추가로 비용을 내서, 그러니까 기존 사원 거 더 많이 받은 사람 걸 뺏는 게 아니라 회사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서 그 차액만큼을 메꿔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민원을 받는 공식 건의함 설치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평가를 한 다음에 재심 신청까지 할 수 있게 이렇게 평가 제도를 좀 더 공정하게 바꾸겠다라는 게 이제 회사의 얘기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올해 연말이나 돼야 집계를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추후 노사가 협의를 해서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매뉴얼을 정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회사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학자금 지원 방식은 우리가 요구했던 건 원래
유치원생 자녀 지원비는 지금 2명까지만 지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원을 확대해서 3명, 4명까지도 지원하게 하겠다. 어차피 이거는 뭐 해당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즘 뭐 워낙 아이를 안 낳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이 없게끔 이제 인원을 확대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원래 우리는 대학 학자금 지원 방식을 지금 이제 2명까지 60% 지원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1명 낳을 경우에는 100%를 받을 수 있게 그걸 두 개를 선택 가능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2명을 60% 받을지 아니면 1명을 100% 받을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안 된다. 아, 일단 뭐 이게 어제 대표의 답변은 좀 웃겼어요. 그러니까 요즘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트렌드인데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게 요즘 사회 분위기인데 1명만 100% 주자는 거를 하는 건 좀 트렌드에 안 맞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냥 그건 하는 얘기고 매경하고 협의가 잘 안 됐겠지. 매경이나 혹은 회장님의 허락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저희는 이거를 올해 연말에 임금 협상이라도 녹여내 가지고 우리도 매경하고 협의를 해서 매경 노조랑 같이 공동 안건으로 낼 테니까 뭐 연말에 임금 협상에서라도 추가로 더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랬더니 아니 매경하고 협의해가지고 아예 60%가 아니라 2명 다 100% 주자고 하지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받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쨌든 매경하고 같이 공동 안건으로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는 이제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 사실은 회사가 지난번에 임금 협상을 우리가 좀 빨리 타기 할 때 그때 요거는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풍겼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안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종합건강검진 배우자 확대는 요건 뭐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들어갔죠. 원래 이제 배우자 검진 현재는 지금 우리가 결혼한 배우자, 결혼한 직원이 자기 배우자가 또 직원 다른 회사 안 다녀서 건강검진 그 받는 혜택이 없는 회사 혹은 전업주부일 때만 건강검진 항목에 1명 더 추가해 주는 식이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추가되는 인원이 77명인가 70명대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몇 명 안 돼. 근데 이거를 직계가족 1인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결혼도 안 해서 배우자도 없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저희 어머니를 해드리고 싶다. 그럼 내가 직계가족 1인을 지정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자녀를 할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뭐 자녀야 뭐 요즘 요즘 젊었을 때 굳이 할 필요 없지만 어쨌든 지정하면 이 사람도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하면 한 200명 이상이 추가로 더 혜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1년에 연 한 1억 정도가 더 비용이 들어간다는데 어쨌든 이거는 반영하겠다. 다만 올해는 이미 그 병원들에서 취업하는 과정이 다 끝났잖아요. 올해 2월까지 다 됐으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미 그 취업이 끝났으니 내년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사실은 올해 임금협약이니까 올해부터 적용해야 되는데 그냥 실무적인 행정적인 핑계를 대가지고 내년으로 이제 미룬 겁니다. 뭐 어쨌든 그래도 내년에는 시행하겠다는 거고 이게 매경과 달라지는 점이라고 회사는 또 얘기를 했어요. 매경은 아직 이게 결정된 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고 우리가 치고 나가면 매경도 내년에 뭐 따라오겠죠.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시행을 하자라는 게 이제 회사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조화환 장례용품 지원 확대. 지금까지는 경조화환이랑 장례용품이 딱 그 부모상하고 뭐 배우자상, 뭐 본인상, 자녀상, 뭐 이렇게 되게 끔찍한 상이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만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조부모도 안 된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되고 외조부모 형제자매도 다 안 되는데 이제는 그걸 좀 확대해가지고 왜냐면 이걸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회사 홍보도 되고 뭐 그런 거니까 요즘 조부모상 많이 당하시잖아요. 저도 최근에 많이 다녀왔는데 조부모상, 외조부모상 그리고 형제 자매상까지 조화, 장례용품 이제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게 확대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회사가 얘기한 이번 단체 협약에 관한 최종안입니다.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자, 요것과 함께 또 어제 대표가 특별히 당부한 게 있어서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임명동의제, 이 부서장 임명동의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맺었던 이 노사 합의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보면 지난번에 나석재 위원장 때 위정한 상무랑 이제 합의를 했던 노사 간의 합의 사항이죠. 이걸로 저희가 투표를 했죠. 여기 보면 1. 보도국장 신임투표는 보도국장의 지시를 받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이 보도국장에 대한 신임투표에서 제적에는 50% 이상 반대할 경우에는 임명을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제 이동원 대표는 여기서 제적인은 50% 이상 반대할 경우를 60% 혹은 3분의 1로 상향을 해달라. 상향을 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요청을 해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지금 50%가 미달되면은 이제 반대하면은 이제 이렇게 철회되게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보기에는 계속 이렇게 낙마 사태가 벌어질 것 같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 회사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내기 시작하면 누가 보도국장을 하겠느냐. 이렇게 평소 해왔던 그냥 불만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좀 이렇게 실제로 아주 정말 60% 이상이 반대할 정도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진짜 이상한 사람이면 걸러내되 그래도 이 보도국장 신입 투표 자체는 하나의 축제처럼 보도국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제도를 좀 완화해 달라 그 얘기고 그다음에 요거는 좀 대표가 무게를 두고 얘기한 거고 또 이제 경영지원국 쪽에서는 이 신입 투표 대상도 보도국장의 지시를 받는 보도국 소속 직원으로 한다로 돼 있는데 이거를 보도국 소속 기자로 한다로 직원을 기자로 바꿔달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최근에 이 보도국장 이렇게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알다시피 영상제작국하고 시사제작국이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도국 내에 소속된 사람은 거의 취재기자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뭐가 있냐면 포럼팀이 있죠. 포럼팀이 직원이 지금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지금 총괄 그 팀이라고 해서 총무팀 있잖아요. 총무팀의 격리, 서무 역할하는 직원이 지금 파견직이 한 명 있는데 거기를 나중에 계약직이나 뭐 일부 직원을 정규직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기자 아닌 사람이 몇 명, 뭐 10명도 안 될 거야. 지금은 한 명이고 한번 네다섯 명 정도 생길 수 있는데 이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는 취재 기자들이 사실 이 발제와 큐시트와 관련된 공정성 이슈 때문에 받아들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아닌 사람들은 제외하고 기자 위주로 투표를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매일경제신문도 현직국장 그 신임 투표제를 기자 위주로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뭐 경영지원국 측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청 사항이 있는데 알다시피 이건 되게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이거 뭐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하고 전문대로 처리했다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투명하게 우리 대의원들한테 밝히고 허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하려면. 근데 어쨌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뭐 50% 이상 반대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대표가 간곡하게 요청을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알려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금 중요한 건 발등에 떨어진 불은 그거잖아요. 단체 협약. 이 단체 협약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요 회의 끝나면 제가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조합원들이 있죠. 여러분이 모여 있는 각 부서 조합원을 대표해서 여러분 들어오신 거잖아요. 대의원분들이. 여러분들이 대표하는 조합원들하고 요 내용을 상의를 좀 해주세요. 요걸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같이 올리시고 조합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오늘 하루 종일 논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받을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의를 해서 내일 지난번에 임금협약처럼 9to6로 일과 중에 우리 카톡방에서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찬성 반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는 대로 저는 도장을 찍든지 말든지 할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찬반.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찬성을 하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쯤에 노사 합의문 조인식을 해가지고 도장을 찍을 거고 그리고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수정해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요 바뀐 내용으로 적용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녀 출산비 같은 경우엔 소급 적용해서 지급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종합건강검진 방식이 바뀌게 되는 지원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과반이 넘게 거부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냥 체결 안 하는 겁니다. 단체 협약 체결 안 하고 그냥 기존 협약대로 가는 거죠. 기존 협약대로 그냥 쭉 가면서 최대한 회사를 더 압박하면서 버티기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갖고 뭐 파업을 할 수는 없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계가 전체가 다 난리인데 JTBC는 지금 공고사직하고 있고 KBS하고 YTN은 지금 사장 바뀌어갖고 공정성 때문에 지금 회사가 난리가 났고 MBC도 8월 이후에 또 사장 바뀌면 난리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어제 대표도 막 회사 요번에 1, 2월 달에 엄청나게 적자가 많이 났다 뭐 몇십억 대 적자 났다는 얘기 막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임금협약에서 회사가 임금을 안 올려준 것도 아니고 2% 플러스 90만 원이면 한 3.5%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근데 임금도 올려줬는데 이 학자금 지원 방식을 안 바꿔줬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갖고 파업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대외적인 명분에서 이게 저는 외부 그 조합원들도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지금 우리는 6개월 영업정지 재판도 진행 중인데 이거 갖고 파업한다 그러면 외부에서 그 참 잘하는 파업이다라고 진짜 하겠습니까? 그 사실 그렇게 단체 행동을 할 거는 아니고 다만 버티기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회사가 실제로 지난번에 임금협약을 체결할 때 분명히 2월 안에 단협도 같이 체결하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학자금 지원 방식이나 종합건강검진 이런 부분은 될 것처럼 쓱 분위기를 풍기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많은 대의원들이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그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그냥 뭐 그나마도 내년으로 밀어버린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되게 괘씸하긴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포함해서
여러분이 결정을 해주시면,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해주시면, 그러면 저는 그냥 체결 안 하고 그냥 작년 단협 그대로 가면서 버티기로 한다. 그래서 뭐 올해 연말까지 버텨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올해 연말에 어차피 임금 협상 다시 할 테니까 그때 그냥 다시 한다든가 뭐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좀 회사를 애를 태우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걸로 지금 얻어낸 요거는 또 회사는 다 걷어들일 거예요. 그냥 뭐 당연히 뭐 해줄 리가 없죠. 예, 걷어들이고 뭐 그래 연말 가서 그럼 다시 협상하자 이러면서 이제 그냥 소강 국면으로 단협은 그냥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작년 단협을 그냥 그러니까 작년 단협은 이미 그 시간이 끝나거든요. 이미 이 적용 기간이 끝나버리는데 그냥 노사 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니까 작년 단협을 준용해 가면서 그냥 쭉 버티는 방식으로 그렇게 연말까지 끌고 갈 거고, 그다음에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는 저는 내일 투표를 설문조사를 2개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그건 일단 내일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건 단협이기 때문에 단협 먼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내일 결정을 일단 내리고, 그리고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 그 2개 수정사항 요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여러분이 설문조사를 해서 1번 찬성 반대, 2번 찬성 반대, 혹은 아예 그냥 뭐 이렇게 뭐 둘 다 거부, 뭐 어떻게 할지 이건 그거는 이제 설문조사 방식 고민해 볼 텐데, 그거는 다음 주에 만약에 하게 되면 단협 결과 나오는 걸 봐서 하게 되면 별도로 빼서 다음 주에 다시 투표를 하던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설명은 드렸고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 그걸 가지고 내일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저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질문 단편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